중국은 왜 안 되는 걸까? 한국을 잡기 위해 170조를 투자한 시진핑의 반도체 굴기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왔던 칭화윤이가 지난 16일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굴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독립을 넘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4년 이후 무려 1조 위안 우리 돈 약 170조 원을 기금으로 만들어 자국 반도체 산업에 쏟아 부었지만 현재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 점유율 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제품 중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급률 역시 1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산업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무지막지한 기금을 만들어 관주도로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던 것인데 아무런 성과를 현재까지 내지 못했고 중국의 산업시장 규모는 매년 늘어나 중국의 반도체 무역 적자는 지난해 250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와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는 이유도 바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하고 반도체 굴기에 시동을 걸면서 2020년 반도체 자급률 40%, 2025년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는데 현실은 중국의 쓰디쓴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주한 현실은 매우 초라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시장 점유율은 0%, 중국 내 자급률은 15.6%인데 2017년부터 3년 연속 15%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관련 자국 제조 기반이 약해 중국 기업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지난해 중국은 반도체 무역에서만 228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대표적인 중국 반도체 기업인 칭화윤이가 만기가 돌아온 약 2200억 원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칭화윤이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상징 같은 기업이고 중국 교육부가 사실상 최대 주주인 국영기업인데 칭화윤이가 디폴트에 빠지자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 반도체 산업이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관주도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면 무서울 만큼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유했었는데 첨단 분야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힘이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의성과 절박함, 긴장감이 연속되지 않는 관주도의 성과주의 정책과 고질적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관내 반도체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이 아니어도 실제 상용화하고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어도 지방정부는 다음 신제품 개발 비용을 성과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급 시스템에 맞들인 중국 기업은 돈을 더 타내기 위해 양산할 수 없는 제품을 들고 나와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떠들썩하게 발표하는 여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장 신축에 25조 원을 투자한 칭화윤이는 자회사 YMTC가 2016년 32단 3D 낸드 플래시 자체 개발, 2018년 64단 낸드 대량 양산에 대해 획기적인 성취란 수식어를 붙여 대대적으로 소개한 바 있으며 중국 D램 업체 CXNT는 LPDDR4 모바일 D램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고성능 저전력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문가인 한국 반도체 업계에선 이들 제품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경쟁사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경쟁사 제품을 사서 분해하는데 중국 제품은 어찌된 일인지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떠들썩하게 홍보를 하고 잔치를 벌이지만 정작 시장에선 그 제품이 발견되지도 않고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보용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생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 고위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방 정부를 속여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난도 기술을 연습하다 보니 시장에 내놓을 만큼 실력이 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산업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왔으며 사실상 국영기업인 칭화윤이가 지난 16일 디폴트를 선언한 것은 빚도 빚이지만 더 투자할 여력이 지방 정부도 기업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무한정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자금 회전 문제도 문제지만 중국이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기업들이 수십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대만의 나냐, 일본의 엘피다 등에서 최고의 경영진을 영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자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의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실패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계 상황에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은 무지막지한 중국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 선언에 크게 긴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중국 기업은 투자 위험 없이 사업하는데 한국 기업은 이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이 당분간은 제품 개발과 양산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국이 반도체를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국내 반도체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비와 양보가 없는 기업들의 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